요즘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공수처. 사실 이 공수처는 무려 199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공수처를 둘러싼 찬반이 굉장히 뜨겁죠. 많은 갈등 끝에 2020년 1월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체 왜 공수처가 필요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공수처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국회의원,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과 같은 범죄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범죄는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나? 검찰이 있는데 왜 공수처가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사실 맞습니다. 원래라면 검찰에서 이러한 범죄들을 수사해야 하죠. 그런데요, 지금의 검찰이 정말 모든 수사를 공정하게 제대로 잘 수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내부자들, 검사외전, 더킹, 블랙머니 이 영화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두 검찰의 비리를 지적하는 영화인데요. 현실도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법 정의를 위해 힘써야 할 검찰이 여러가지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이야기, 또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얼굴이 선명히 드러난 영상이 존재하지만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이나 미투의 시발점이 되었던 검찰 내부의 성추문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최근 사건으로는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한 술 접대 의혹에 대해 38,000원 차이로 100만 원이 안 된다며 검사 2명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은 사례가 검찰의 제19 감사기식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검찰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검찰을 견제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힘을 이용해 그동안 봐주기 수사, 표적 수사 등 공정하지 않은 수사를 계속해왔음에도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앞선 예와 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다 보니 자신들의 잘못은 솜방망이 처벌로 지나가기 일쑤였던 거죠.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구가 바로 공수처입니다. 이 공수처가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검찰의 권력 남용에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견제기구가 탄생하는 것이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19세기 영국의 학자 존 달버그 액틴의 말대로 검찰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공수처가 꼭 필요한 거죠. 하지만 아무래도 그동안 없던 기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보니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도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공수처가 정부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이기도 한데요. 이 오해는 공수처법의 내용만 살펴봐도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에서는 청와대가 공수처에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또한 공수처는 대통령 및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갖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태어난 공수처가 이름만 다른 검찰처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의 상위기관이 아니라 검찰과 상호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검찰 또한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해와 달리 공수처는 검찰과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관인 거죠. 일각에서는 현행 검찰 조직만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앞선 김학의 사건이나 라임 술접대 의혹에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는 이른바 셀프 개혁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검찰 권력의 남용과 부작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조직을 견제할 새로운 조직의 도입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공수처, 내용은 뭔지, 왜 도입되어야 하는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회 이슈에 대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